그래서 저희는 코어 12기에서 프로젝트 아마따로 앱을 준비해온 팀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정원규라고 합니다. 제가 혹시 죄송한데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LLM으로 관리가 되는 달력 앱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앱 이름을 잠깐 뭐 짚고 넘어가면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약간 어드밴스드 매니지먼트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 약자를 넣기도 했는데 사실은 약간 제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 맞다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어, 발표 첫 순서로 이제 어, 약간 달력 앱을 만들게 된 그 기획하게 된 배경이랑 그 좀 필요성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약간 여러분들이 이런 달력이나 뭐 시간 관리, 일정 관리 이런 거를 들으면은 어떤 게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MBTI가 생각이 먼저 나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제가 MBTI 검사를 실제로 해봐서 약간 가볍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제 어, MBTI 결과인데 인프피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 P가 이렇게 91%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뭐 캘린더 앱이나 뭐 메모 습관이라던가 이런 게 거의 없고 약간 머리에만 담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좀 살다 보니까 일정을 이제 평소에 살면서 계속 이렇게 약간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살다 보니까 좀 뭔가 불안해지고 어, 까먹을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속을 잡았는데 이미 막 이날 이미 뭐 하기로 했는데 약간 이렇게 약속이 이미 잡혀 있는데 또 잡을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AI한테 이제 뭐 내일 뭐 오후 3시에 누구랑 보기로 했어 이런 말만 해도 어, 달력 앱에 이렇게 탁탁 쌓아주는 앱이 있으면 되게 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걸 좀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금 얘기한 그거의 약간 일환인데 약간 효능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한식당 같은 데 가면 많은 뭐 국뽕밥의 효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정리만 해봤습니다. 어,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앱들에서 저희가 좀 어, 서비스 이미 하고 있는 다른 달력 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단점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앱을 만들 때 이미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따라서 만들지 않고 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좀 더 나가보면 어, 머리를 거의 쓰지 않고도 좀 스케줄 관리가 그냥 좀 잘 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좀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추가나 뭐 제거나 이런 걸 할 때 좀 기존 앱들에서 되게 막 약간 눈살 찌푸러지는 경험들이 저는 많았거든요. 약간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그런 걸 최대한 없애고 손이 좀 자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일단은 저희 앱 달력 화면을 일단 잠깐 잘라왔는데 달력이라는 게 좀 워낙 많고 좀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게 계속 걱정이긴 했어요. 약간 별다를 게 없어가지고 음, 별다를 게 없어 보여도 약간 음,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앱 내부적으로는 알아서 작동이 잘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뭔가 요소들이 좀 직관적으로 위치해 있고 직관적으로 작동하는 형태로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약간 예시 기능들 중에 좀 큰 예시들 어, 일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정 블럭이 이렇게 쌓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한눈에 좀 보기에도 편하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달력이 사각형 이렇게 셀 형태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블럭이 이게 지금 색깔 구현을 해놨는데
이게 구글 캘린더 기준으로 이렇게 11가지 색상이 있어요. 구글 캘린더에서. 그래서 그 색상들이 구글 캘린더에서는 이게 뭐 이게 토마토색이고 이게 바질색이고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 이제 그 이상으로 커스텀이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 아이디 값을 가져와서 카테고리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UI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이게 이벤트 개수가 4개가 넘어가면은 이게 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넘어갔을 때 이제 앱 내부에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더보기 표시로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바꿔놨고 이 구간 일정 같은 경우는 두께가 좀 다른데 이런 것도 고려해서 렌더링이 마지막으로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간 일정 자체도 이렇게 처음에 구현했을 때 이게 좀 자기들끼리 꼬이고 막 X자 되고 이랬는데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좀 계층 논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긴 순서대로 가장 윗레벨을 차지하게 하고 이렇게 위부터 정렬을 해서 공간 낭비를 좀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날씨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5일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2개가 원래 더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픈웨더 API에서 이제 무료로 받아올 수 있는 5일간의 날씨 정보를 어, 아이콘으로 간단하게 띄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어, 쓰는 입장에서는 좀 머리를 비우고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아기자기하게 손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으로 UI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LLM 기반으로도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사용자가 그 UI에서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LLM한테 말을 해도 똑같이 일단 돼야 된다라는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요청을 하면 챗봇이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기능들이 각각 있는데 앱에서 그거를 실제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이 약간 기본처럼 돼 있긴 한데 타이핑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그다음에 뭐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렇게 어, 상황에 맞게 입력 방식을 고를 수 있으면 쓰는 입장에서 좀 더 편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가 이제 수동으로 일정을 넣을 때는 그냥 추가를 하면 그만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챗봇이랑 얘기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조금 약간 자연스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정을 뭘 얘기하고 이거 카테고리는 친구로 해줘 이렇게 하기가 뭔가 부자연스럽고 말이 더듬게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 같은 거는 이제 챗봇이 추가할 때는 자동으로 분류가 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을 이제 앱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챗봇이 브리핑으로 엮어가지고 알림으로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연 영상을 중간에 담아놨는데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뒤에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구조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켜지나?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떻게 키는 거지? 아, 그래서 여기 앱 아이콘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로그인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설명드리지만 구글 로그인으로만 가능하게 해서 이제 구글 캘린더랑 API 통신도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끝나게 약간 돼 있고 음,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계정을 이렇게 뭐 구글이니까요. 고를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기기에서도 같은 계정을 고르면 같은 일정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하면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그 셀을 눌렀을 때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나 뭐 구간 일정은 따로 추가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카테고리처럼 색상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이름도 담겨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가 되고 지금 이게 TTS가 있는데 이게 지금 녹화할 때 소리가 좀 되게 작게 나와가지고 이게 좀 아쉬운데 TTS도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운동 갈 거야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캘린더에 실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없었는데 운동이 생겼고 카테고리도 노란색이 운동인데 이 회색이 카테고리거든요. 그래서 운동으로 실제로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은 STT가 이렇게 켜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 STT 때문에 좀 처리했던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게 어, 사람이 말할 때는 물음표가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크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나 내일 할 일 있어? 인데 글로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폴백을 만들어서 음, 뭐 약간 언제 뭐 같은 약간 의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좀 탐지해서 대부분 또 조회가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폴백은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브리핑 만든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브리핑이 예약된 브리핑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오늘 기준으로는 시간이 이미 8시가 지난 상태라서 이제 브리핑 생성이 안 됐고 이렇게 AI 앱이 켜져 있을 때 그 다음날 일정을 미리 스케줄러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앱이 꺼져 있어도 알림이 올 수 있게 하려면은 그런 형태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약을 걸어놓고 이러고 나서 앱이 꺼져도 알림이 올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카테고리 날씨도 이렇게 뭐 5일짜리 여기서 다시 모아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카테고리 누르면은 그 6월 중에 있는 병원 일정이 이렇게 뜨게 돼 있고 다크 모드도 일단 해봤습니다. 다크 모드도 잘 돼 있고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구현하는 동안 좀 주요했던 기술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데이터 관리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shared preferences 이게 약간 DB 패키지인데 휴대폰 내부 저장소에 XML 파일로 이제 파일을 관리를 해주고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오기도 하고 걷다가 쓰기도 하고 하는 다른 역할에서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을 간단하게 약간 생략한 부분인데 입출력 흐름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UI에서 사람이 이렇게 직접 추가하는 거 말고 이렇게 어, 이제 그 챗봇이랑 얘기해서 뭔가가 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음성이나 뭐 이미지 그다음에 키보드 타이핑 세 방식으로 백엔드에 요청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원리 자체는 OCR이든 뭐 STT든 다 아무튼 텍스트화를 이미 거친 거기 때문에 백엔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 경로로 이렇게 값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받은 요청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랭그래프 플로우가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여기서 작동을 해서 이렇게 행동이 나눠져서 어, 응답까지 앱에 나오게까지 하는 게 좀 큰 틀입니다. 이 부분을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AI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LLM을 저희가 직접 학습을 시킨 건 아니다 보니까 그 API를 저희가 따왔어요. GPT-4 이거 미니를 따와서 통신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모델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LLM 응답하고 나서 그 이후의 행동에서 좀 신뢰도가 높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GPT랑 통신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오늘 내일 구분이 안 된다 이런 게 좀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물어봐도 이상한 시간 알려주고 애초에 시간 개념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상대적인 시간표, 오늘, 내일 이런 거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 서울 시간 기준으로 그 시간을 가져오게 해서 어, 오늘 날짜를 항상 가지고 있게 해서 그 변수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를 해서 상대 시간을 인지하도록 계산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도 분류가 정확하게 되는 게 좀 중요한데 어, 이제 그 템퍼레처 값이 0부터 2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거를 응답을 행성할 때는 0.7로 돼 있는데 의도 분류를 할 때는 0.1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일관된 답이 계속 그 일관된 의도 분류가 되게 해서 어, 뭐 디버깅 할 때도 좀 유리했고 그대로 계속 작동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응답이 약간 코드보다는 약간 로그인데 이렇게 인텐트 그다음에 컨피던스 그다음에 리즌 이렇게 세 가지로 반드시 이 형태로 나타나게 그 프롬프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능은 실제로 이 인텐트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서치가 나왔는데 어, 여기를 통해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피던스 값이 이제 좀 되게 낮으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폴백용으로 하는 딕셔너리를 참조하게 돼 있고 어, 그 신뢰도가 좀 높을 때는 그냥 여기서 의도 분류한 대로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STT 이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어, 의도 구분할 때 좀 중요하게 작동하는 부분이 이 랭그래프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작업들을 다 노드로 만들어서 노드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어, 약간 그러니까 랭그래프가 없었으면 이게 약간 다 if else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되게 복잡하고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어, 랭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작동까지 되는 과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STT랑 TTS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다음에 사진 입력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 입력에서 중요한 거는 그 플러터 단에서 이 텍스트를 추출하고 넘길 때 사진을 찍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일정을 추가해줘라는 프롬프트가 이제 이게 일정이라고 판단될 때 포함돼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실제로 들어갔고 플러터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정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구글에 업로드도 하고 렌더링도 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이게 지금 구글 캘린더 웹인데 이렇게 실제로 색깔이 같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인데 역할이 이렇게 좀 있었고요. 실제로는 다들 좀 더 많은 범위의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약간 메인으로 약간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 주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약간 좀 더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성을 해보고 싶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